3월 초에 저희 집 가정부 리아가 자신의 집에 물난리가 나서 결근한다고 보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으로 나중에 리아를 찾으러 다니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리아는 저희 집 가정부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로 문제가 된 3월 말경에 전염에 대한 우려로 잠시 일을 쉬게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교민 가정집이 대부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가정부 또는 건설 노동자들의 경우 아무래도 코로나에 취약한 거주 환경이라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동남아에서 거주하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렴한 인건비로 가정부를 둘 수 있는 점입니다. 지인의 경우는 상층 건물의 층별로 청소 담당, 주방 담당을 따로 두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곳 말레이시아의 메이드들의 국적을 보면 크게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출신들이 많은 편입니다. 전달의 편리성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필리핀 메이드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과거 필리핀에 거주했던 제 경험으로는 필리핀 현지 사람들보단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는 필리핀인들이 조금 느슨하게 일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미얀마 출신들도 가정부가 과거엔 많았는데 대부분 유엔 난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인원들이라 일정 조건을 채우면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메이드 일은 거의 안 하고 인건비가 조금 나은 식당 등에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건설이나 메이드 일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저희 업체 말레이시아 포유에서 부동산을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예전 싱가포르 항공 스튜어디스 출신입니다. 언급드린 김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어 네이버 카페 말레이시아 포유도 링크 주소로 많이 가입해주세요. 저희 집 가정부 리아는 인도네시아 출신입니다. 간단한 영어 외에는 깊이 있는 대화는 어려운 언어 능력 수준입니다. 지인 소개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너무 착한 가정부입니다. 그전 저희 집 가정부를 거쳐갔던 히스토리를 대표적으로 몇 명 말씀드리면 미얀마 출신 23살 친구는 한 1년 일하다가 남자가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어디를 통해서 SNS를 보니 사랑에 빠져 아기를 낳은 것 같았습니다. 리아 바로 직전 가정부가 대박이었는데요. 그 가정부는 운전면허증도 있어서 우리 아이 학교 픽업도 맡겼습니다. 가정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차를 갈아타는 게 번거로워 보여서 지금은 팔았지만 그 당시 세컨드카를 한 대 맡겼습니다. 나중에 차가 엉망이 되어 수리하고 파느라고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어느 날 그 가정부가 무슨 자신감인지 제가 청소를 시키는데 갑자기 저더러 "나 오늘 힘드니까 네가 청소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성깔 하는 터라 강하게 있는 힘껏 퍼붓고 자동차 열쇠와 집 열쇠를 뺏고 보내버렸습니다. 그 친구 생각엔 성금 준 것도 있고 아이 학교까지 자기가 커버를 하니 자기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이없는 객기를 부린 듯합니다. 일종의 태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엔 정신이 돌아와서 저한테 빌기도 했지만 제 성격에 용납이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곧바로 차도 팔아버리고 제가 조금 더 바빠지게 되었죠. 그 다음에 온 친구가 리아인데 너무 착한 캐릭터였습니다. 동남아에서 사실 가정부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질 때 잠시 쉬라고 했는데 잠잠해지고 나서 연락을 하니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제가 아는 거라곤 거주하는 동네 이름과 리아라는 이름 정도입니다. 그 외 가족관계 정도였습니다. 그 전에 가끔 일이 없어 힘들다고 연락이 오면 조금씩 돈만 송금해줬는데 연락이 끊기니 걱정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시국에는 더더욱 가정부를 아무나 쓸 수 없는 상황이라 결국 리아가 산다는 동네를 찾아가 무작정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같은 느낌? 코로나 때문에 저희 남편도 지금 말레이시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집안 청소 및 가사노동 문제로 남편이나 저희 아이나 저나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상황도 리아를 간절하게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회자되는 코로나 이혼? 그런 비슷한 위기에 우리 가정이 처했다고나 할까? 우린 리아를 찾아야 했습니다. 리아가 거주한다는 동네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단 하나의 단서인 물난리 동영상을 보여주며 미아를 찾아봤습니다. 여기를 아세요? 라고 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오토바이 수리점의 젊은 총각들에게도 물어보고 동네 나이 지긋하신 어른께도 여쭤보고 고위 간부 같은 풍채의 길 가는 분께도 물어보고 젊은 부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우리 리아와 비슷한 나이대에 길 가는 여자분께 동영상을 보여주니 저쪽인 것 같다고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유턴해서 가다가 우회전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찾아봤는데 동영상 장소는 결국 찾지 못하고 한참을 헤매다가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동네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행정구역이 넓다고 하네요. 이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 부부는 상해 끝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방사에 있는 미드밸리 쇼핑센터 내에 AI 홈이라고 새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샤오미 계열 제품 위주의 전자제품 상점입니다. 미드밸리 쇼핑센터는 나중에 영상 올리겠습니다. 미드밸리에 샤오미 미 상점이 따로 있지만 거기엔 제품도 별로 없고 매장도 작았는데 여기는 매장 규모나 제품 종류가 너무도 다양했습니다. 한국엔 정식 매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 직구로 구매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물건들이 많아 직접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가격은 한국에서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살짝 높은 수준인 것 같았습니다. 예쁜 기내형 로봇 캐리어도 몇 가지 있었는데 가격도 너무 비싸고 너무 무거워서 실용성 면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무서운 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 쇼룸이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정말 만족스럽게 청소를 해나갔습니다. 샤오미의 로봇 청소기는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상이면 다 같은 건 줄 아시고 저렴한 거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출시되었다고 좋은 제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핫한 테슬라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레이더 부분만 900만원 이상 한다고 하는데요. 샤오미 청소기에서 위에 튀어나온 원통형 부분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비슷한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떤 로봇 청소기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니 그 부분만 원가가 15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형식이 아닌 레이더 형식으로 집안을 스캔하는 청소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구입한 건 60만원 선인데 5만원을 할인해 주더라고요. 다만 컬러가 블랙밖에 없어서 블랙을 구매했습니다. 직원께서는 어플까지 친절히 설치해 주셨습니다.
기능으로는 특정 룸만 지정해서 청소할 수도 있고 예약 시간 설정해서 청소도 가능했습니다. 강도도 조용히 표준 강하게 3단계입니다. 지금 너무 집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알기로는 낮은 턱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욕실 등을 질주해버리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다시 못 올라오더라고요. 의자 다리 쪽도 돌아가면서 꼼꼼히 청소해주고요. 어지간한 턱과 전선도 타고 넘어갑니다. 별 기대를 안 했는데 특히 놀라웠던 부분은 물걸레 기능이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가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로봇 청소기를 너무 처음부터 빡세게 돌려서 조기에 사망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네요. 이렇게 리아가 없는 동안 가정의 위기를 잘 극복하며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